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4% 떨어졌습니다. 일단 금요일이고요. 장중에는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여기 7% 정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조금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상황은요, 시장 대비해서는 훨씬 강하다. 자, 근데 일단 지금 주말인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증시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반도체 위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증시가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다우는 0.5% 그리고 나스닥은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졌다는 건 나스닥 즉 기술주 쪽으로 하락이 집중되었다는 게 되죠. 그러면 기술주 쪽으로 하락이 집중되었다면 당연히 반도체 쪽 한번 봐야겠죠. 일단 여기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델 이쪽은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를 만들어요. 서버는 뭘로 만들어요? CPU와 GPU로 만듭니다. GPU는 뭐예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지금 어디서 만들어요? 엔비디아에서 만들죠. 엔비디아는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다 연동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3% 떨어졌고요. 델 3%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여기 마이크론 4%, 엔비디아 10%, 어플라이드 2%, AMD 5% 이런 식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떨어졌다. 근데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국 시장에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일단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은 한 3% 정도 떨어지면서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미증시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여기 미국의 금리가 그쵸? 채권 금리인데 이건 채권 금리가 이렇게 그쵸?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지금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일단 지금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내용들이에요.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네? 그럼 채권을 사고 있다는 거니까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올라왔다고 시장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그리고 반도체 쪽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하방 쪽으로 그렇죠? 풋옵션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있죠. 숏이라 그러죠. 숏. 이쪽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현물을 내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분위기를 탄 그런 움직임이 발생을 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시가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한 움직임은 한국 시장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죠? 여기까지 딱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미반도체를 보면 시가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은 약간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칩 위주예요. 그렇죠? 비메모리 위주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 시장은 메모리 위주입니다. 원래는 칩이 이끌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칩이 이끌어가는 건 맞습니다. 칩이 발전을 해야, 비메모리가 발전을 해야 메모리가 따라붙어서 더 활용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근데 쪽에 대한 집적도나 추가적인 그 성능을 높이기에는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가 나온 게 HBM이고, HBM이 한국 여기 한미 반도체가 거의 장비를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미 반도체에서 만들고 있는 TC 본딩 장비를 지금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올해 풀캐파, 그쵸? 공장을 풀 가동시켜서 발생하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모든 그 반도체 장비 그 모든 그 HBM을 다 완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이닉스 더 올라가겠네요. 그게 아니라 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공장을 다 돌려서 생산을 다 한 걸 이미 완판을 시켜버렸는데 올해는 이제는 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그쵸?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본다면 어디일까요?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폭을 보더라도 엔비디아 대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하이닉스 대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미반도체 당연히 중급 종목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 한미반도체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 마이크론 쪽으로도 장비 납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는 미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게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셔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기에. 내가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주말에 불안하다 그러면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월요일 날 장초반 분위기는 안 좋을 텐데 매도 구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 타점,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월요일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수익의 폭은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이죠. 600%. 그쵸? 이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쵸?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내용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코리아 FT. 금요일 날은 시장 분위기와 엮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꾸준히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 점,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쵸, 이쪽에서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서 2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DI나 그런 종목들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 매수하죠. 그쵸? 다 수익이죠. 여기 26%, 22%, 18%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 어저께죠.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저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월요일에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완만하게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 그렇죠? 분봉 타점을 제가 한번 잡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시장가 매수 어때요? 이구산업 8시 49분 장시작 전이죠. 모두 다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장시작 전에 제가 공개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구산업도 보세요. 금요일날 급락하는데 12% 정도의 상승세.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증시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게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소통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소통 이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미증시가 떨어졌는데 그쵸? 그중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게 마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시장 대비 강하다.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건 왜 그래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돈은 왜 들어와요? 수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피셜하게 밝힌 수요에 대한 증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23년 대비해서 3배. 어디서 오피셜하게 발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쵸? 메타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그쵸? 이런 종목들이 왜 떨어졌어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는 가격 부담 요인들이 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높다. 그것 때문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고객사를 다양화할 수 있다. 그만한 기술력이 된다. 그러니까 ASML을 보시면 돼요. ASML 보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TSMC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재용 회장님도 ASML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쵸? 지금 장비 계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한미반도체가. 한국의 ASML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HBM이 지금은 서버 단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대중화되고 상용화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용으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고도화되는 기술력을 보면 패키징 기술은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근데 한미반도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만큼 강하지는 못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올해 들어서 4배 올랐다는 거. 그렇죠? 그게 올해 주가가 안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23년도에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쉬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것에 따른 조정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을, 가격 반영을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하자. 그게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이다. 주식시장에서 조정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조정 받을 때 무조건 강한 종목 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돈은
거짓말 안 한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중요한 건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쵸? 그 내용,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한다고. 그래서 소통방에 대한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그리고 소통 이 셋 중에 하나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의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